저와 함께 샌 클레멘테에 있는 스튜어트 서프에 가서 보드를 시승해 봅시다. 잘 지내세요? 혹시 에릭이나 트레이가 여기 있나요? 볼 적이 있어요.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타미 서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스튜어트 파트노커 SPD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보드는 빌 스튜어트가 설계한 그로블러 서프보드로 작고 물컹거리며 파워가 약한 파도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놀라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보드입니다. 파도가 좀 더 커지면 이 보드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한계는 아마도 여러분의 실력과 쾌활량에 달려있을 겁니다. 파트너클 SPD, 즉 Silent but Deadly의 약자인 이 보드는 오리지널 파트너클을 더욱 향상된 성능과 더 넓은 활용 범위로 다듬어 진화시킨 모델입니다. 이제 이 차트를 보면 SPD에 있는 보드들 중 일부는 조금 더 폭이 좁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개선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. 아마도 포일과 레일에서일 것입니다. SPD는 스튜어트의 하이드로 홀 베벨드 레일을 특징으로 합니다. 이 레일들은 젖은 표면적을 줄이고 리프트 효과를 만들어 보드가 물 위에서 더 높이 뜨게 하여 속도와 기동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. 베벨드 레일 덕분에 보드는 약간 더 관대해집니다.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버전은 5피트 6인치, 20.5인치의 2인치 두께이고 용량은 약 31리터입니다. 정확히 그보다 약간 못 미치죠.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키가 5피트 8인치이고 현재 몸무게는 140파운드로 저에게는 꽤 가벼운 편입니다. 그리고 저는 55세입니다.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 보드는 저에게 약간 큰 편입니다. 사실 저는 5피트 4인치 보드를 타야 맞아요. 하지만 이 보드가 얼마나 반대하게 느껴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보드가 더 크지만 제가 여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디자인 요소들이 이 보드의 성능을 정말 잘 보완해준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드의 성능에 대해 깊이 들어가기 전에 12년 전쯤에 제가 오리지널 파트너클을 소유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 보드가 정확히 언제 출시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에 들었던 보드였어요. 그런데 한 가지 문제라면 제가 5피트 2인치 보드를 탔었는데 조금 작다고 느꼈어요. 그래서 아까 5피트 4인치가 저한테 더 잘 맞았을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5피트 6인치도 정말 훌륭하게 잘 맞아서 사실 불만은 없습니다. 사실 5피트 2인치 보드를 탔을 때 제 동생이 저한테 그 보드에서 다른 어떤 보드보다도 더 많은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서핑 측면에서 보면 파도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보드는 정말 잘 작동했어요. 이 보드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평평한 로커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최소화된 로커가 바로 이 보드가 뛰어난 속도를 낼 수 있는 비결로 패들링과 파도 잡기가 매우 쉬워집니다.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보드는 파도의 평평한 구간에서도 관성을 잘 유지한다는 것입니다. 여기서 보시는 파도는 높이가 1피트도 안 됩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파도가 정말 부드럽죠. 그런데도 이 보드는 속도를 아주 잘 유지해서 마지막에 멋진 플로터까지 탈 수 있게 해줬어요. 그래서 이 보드의 정말 강력한 특징 4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속도 생성입니다. 두 번째는 아마도 머리 높이 이하의 파도에서의 기동성입니다. 다재다능함과 패들 파워입니다. 패들 파워는 단순히 플레이닝과 패들링 그리고 파도를 잡는 데서 나타납니다.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턴은 이 보드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턴 중 하나입니다. 정말 부드럽게 테일을 튕겼는데도 스프레이가 꽤 많이 일어났어요. SBD는 기본적으로 5핀 세팅이 특징이지만 쿼드 전용으로 나온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제 생각은 항상 그렇죠. 왜 추가 옵션을 주지 않겠어요? 오직 쿼드로만 타는 걸 100% 확신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. 그런 경우라면 약간의 무게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분명히 많이 받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두 보드를 거의 연달아 타본 입장에서 이 보드가 마차도 카토와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. 이제 저는 파트 노커가 더 작고 부드러운 파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리커백을 보세요. 거의 평평한 파도에서였는데 턴 전체 동안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점은 마차도 카도보다 락커가 조금 더 적다는 데서 나옵니다. 이 차이로 인해 마차도 카도는 넓고 비슷한 테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더 높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더 큰 파도에서는 마차도 카도가 조금 더 퍼포먼스 지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헤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. 컵백 전체에서 파트너클 SPD만큼 속도를 잘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 차이는 전적으로 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. 저는 일관성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.
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. 그리고 사실 저는 보드들을 비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알다시피 로비 마차도 카토를 디자인한 방식은 그의 서핑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. 반면에 빌은 그가 익숙한 요소들을 가져오는데, 스튜어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그는 환상적인 롱보드, 미드랭스, 펀보드를 만들고 그런 영역을 숏보드에 접목시키고 있는 거죠. 이제 다시 파트 노커 자체로 돌아가서 이 보드의 패들 파워를 한번 보세요. 이 파도를 잡았는데 만약 다른 보드였다면 이렇게 오래 버티려고 했을 때 저를 밀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보드는 지금까지 제가 타본 그로블러 보드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예요. 구운 감자는 아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일 거예요. 하지만 파이어 와이어는 더 이상 그 보드를 만들지 않아서 다시 출시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보드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보드인데 정말 근소한 차이예요. 그리고 이게 얼마나 손쉽게 파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지 보세요. 여기서 보시면 사실 이 파도를 잡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파도가 그냥 덩어리일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냥 패들만 하면 이 보드가 알아서 파도를 잡아줘요.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. 그리고 이 보드가 얼마나 쉽게 모든 파도를 잡았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더 있어요. 이 장면은 좀 웃긴데 파도가 약해진 것 같았는데도 여전히 탈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마지막 예시도 재밌는 게 보통 파도의 꼭대기에서는 계속 패들링하지 않으면 밀려나기 마련이거든요. 그런데 이 보드는 그걸 잡아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평평한 물 위에서 이런 작은 휘비 컵백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. 또한 백사이드에서도 잘 작동해요. 조금 더 섬세하게 다뤄야 하긴 하지만 정말 훌륭하게 작동합니다. 그래서 만약 주로 작은 파도나 정말 부드러운 파도에서 서핑을 한다면 이 보드가 딱 맞을 거예요. 그냥 미끄러지듯 나아가요. 여기서는 컵백을 2번 했는데 사실상 파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꽤 타이트하게 돌았어요. 그리고 나서 제스처를 했는데 정말 놀랐기 때문이었죠. 와, 이 영상을 다시 보니까 이 보드가 파도에 얼마나 잘 들어갔는지 미처 몰랐네요. 그러니까 이 보드에 너무 익숙해지면 정말 게을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게 꼭 나쁜 문제는 아닐 것 같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보드의 테일이에요. 마차도 카토에서는 로비 테일을 날렵하게 다듬고 아주 깊은 콩 케이블을 만들죠. 정말 얇아요. 반면에 빌은 보드 중앙의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텝다운 레일을 적용합니다. 엣지를 좀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반응성이 아주 좋고 턴할 때 잘 물리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볼륨을 유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테일의 컨셉이 정말 마음에 들고 만약 그가 다이아몬드 테일 형태로 만들어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더 피벗 포인트를 주면 정말 환상적으로 작동할 것 같거든요. 언젠가는 제가 직접 보드를 쉐이핑해서 제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다 넣어보고 싶어요. 이제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하지만 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, 그리고 스튜어트에서 이 데모를 준비해주고 정말 멋지게 설명해준 애슐리, 에릭, 최이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. 여러분 정말 최고였어요. 이 보드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꼭 그분들에게 연락해보세요. 직접 가서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. 정말 놀라운 보드예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